네, 초지역 밀착형 우리 동네 매거진 동네 발견, 오늘 48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별로 뭐 바뀐 건 없고 스튜디오도 그대로인데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바로 이분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노지연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포항 MBC 신임 아나운서 노지연입니다. 앞으로 매주 여러분과 함께 동네 발견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네. 좀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즐겁게 여러분께 좋은 소식 앞으로 많이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예, 기대가 됩니다. 예. 목소리에서부터 뭔가 신입의 당참이 막 느껴지죠. 내가 뭐 제대로 보여주리라라는 이런 목표가 막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리가 우리 동네 발견에서는 굉장히 상큼함을 맡고 있는 중요한 자리거든요. 비타민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딱 보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TV를 보시면서 본 것도 같고 우리 MBC의 새로운 얼굴인가 궁금해하실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 하고 있는지도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은 그 아침에 930 뉴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9시 네, 맞습니다. 또 오후에 5시에도 뉴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음 주 같은 경우는요, 이 김정진 아나운서가 휴가를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가 가죠. 그래서 제가 전국 시대까지 그리고 뉴스 데스크까지 여러분께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세로 봐서는요, 이제 뭐 김명진 아나운서 휴가 갔다가 못 오게 만들겠다라는 정도의 아닙니다. 기세가 느껴집니다. 어쨌든 다음 주는 월화수목 이 시간에는 우리 노지연 아나운서를 늘 만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오늘 뭐 어쨌든 첫 방송이잖아요. 뭐 각오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각오 단단히 하고 왔죠? 그럼요. 각오 단단히 하고 있고요. 또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두 분께서 도와주실 거죠? 그럼요. 저희는 그렇게 뭐 이렇게 남 도와주고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해야 되고. 아무튼 그렇든 뭐 기대가 됩니다. 잘할 것 같고 앞으로 좀 서영석 씨가 좀 그래도 좀 도와주세요. 가까이. 저도 재원 고복이 바쁩니다. 알아서 잘 커나가기를 기대가 되고요. 농담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첫 소식은 그러면 저희가 환영의 의미로서 또 각오도 대단한 우리 노지연 아나운서에게 맡겨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멋지게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동네 발견 첫 소식은요, 이 동양과 서양의 조화로운 건강 지침서 동서보감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밤마다 좀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가 솔루션 준비했습니다. 네, 불면증과 관련된 궁금증을 오늘 좀 알아볼 텐데 두 분은 혹시 잠 잘 주무시나요? 저는 뭐 잠은 잘 자요. 그렇군요. 너무 자서 문제인데.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피곤한 것 같아요. 나이가 점점 드니까. 저는 요즘 잘 못 자요. 왜 그래요? 밤에 이상하게 잠이 잘 안 오는 거 있죠? 그래요?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오해의 눈빛은 잠시 접어두시고요. 뭐 30분, 1시간을 뒤척여도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겨울이라 그런가 싶긴 한데 불면증일 수도 있다. 좀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서영석 씨에게 좀 필요한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저는 요즘 신입이라 그런지 좀 아무래도 긴장도 많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집에 가면 바로 그냥 뻗습니다. 그래요? 네, 바로 기절을 해서 자고는 하는데요. 이 불면증에 관한 이야기 많이들 궁금하시죠? 오해와 진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장수시대, 건강에 대한 무수히 많은 정보의 바닷속에서 참과 거짓을 가린다. 동서양의 조화로운 건강지침서 동서보감. 오늘의 주제는 불면증. 지금부터 밤이 괴로운 당신을 위해 불면증에 대한 궁금증들을 하나씩 풀어봅니다. 2019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유쾌한 김그래 씨 집으로 한번 가볼까요? 재밌네 진짜. 너무 추워. 자기야, 밖에 너무 추워. 아니, 근데 자기야. 뭐야, 오늘 밖에 한 번도 안 나갔어? 집이 최고지 뭐. 그냥 이제 나가면 이제 해도 떨어져. 난 집이 좋아. 이 사람이 진짜. 빨리 일어나.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밖에를 안 나가? 무슨 겨울잠 자는 동물이야? 야, 사람 또 겨울잠을 자야 봄, 여름에 이렇게 쌩쌩해지지. 잠 좀 자자. 난 겨울잠 좋아. 아니, 맨날 밤에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말이야. 자기 요즘 수상한데? 여자 생긴 거 아니야 혹시? 소리야. 무슨
야 지금 산 지 얼마 됐다고 지금 뭐 여자가 어딨어 내가 여자 너뿐이야. 뭔 소리야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나 갑자기 더워지네 진짜. 이 큰 소리 치는 거 보니까 아주 더 의심스럽네. 아니 그게 아니면은 그러면 밤에 잠 안 자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니 예전에는 10시만 돼도 그렇게 골아 떨어지던 사람이 어디야? 빨리 누구야? 빨리 불어. 한번 진짜 오늘 영화 한번 찍을까 진짜? 너 나 못 믿어 진짜? 아니 뭐 완벽한 타임 봤지? 너도 오픈해 자신 있어 후회 안 해 진짜 나 다 보여줄 수 있어. 너도 다 보여줄 수 있어. 완벽한 타임 한번 찍어? 완벽한 타임. 너도 내 너 진짜 아 진짜? 다 오픈해 진짜 오픈해? 내려놔. 아이고 이러다 진짜 영화 한 편 찍겠네. 그런데 이 게임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조금 걱정이 되네요. 나 진짜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나 진짜 여름에 진짜 나 잘 잤잖아. 나 근데 진짜 요즘 잠 한숨도 못 잔다니까. 나 진짜 불면증인 것 같아. 불면증 나 진짜 나 좀 재워줘. 나 진짜 너무 자고 싶어. 나 진짜. 이때 걸려오는 한 통의 전화. 과연 누굴까? 긴장감이 감도는데 김그래 부부 결혼 생활 최대의 위기를 맞을 것인가? 이거 봐. 자, 가만히 앉아 있으세요. 자. 와, 너 오늘 딱 걸렸어 아주. 이건 아주 스피커폰으로 해야 돼.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동서보감인데요. 두 분 싸우지 마시고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은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봐봐 동서보감이잖아. 아우, 비켜봐. 왜 이래 오늘? 거기 동서보감 맞아요? 네네. 아니 요즘 우리 남편이 잠을 못 자는데 겨울철에 불면증이 심해지는 게 진짜 맞아요? 혹시 딴 여자 생긴 거 아니에요? 진짜 불면증이라니까. 동서보감 불면증 맞죠? 저의 대답은요. 동서보감이 알려주는 불면증에 대한 궁금증.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까요? 첫 번째 질문. 겨울철에 불면증이 더 심해지기도 하나요? 이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리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햇볕을 받는 시간 그리고 온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겨울철에 불면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진다거나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 잠이 덜 올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뇌에서 수면 호르몬이라고 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의 특징이 낮 시간에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밤에 분비가 잘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낮의 길이가 짧은 계절에는 불면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불면증은 사실은 병이라기보다는 증상입니다. 정신과를 찾는 환자들 중에 불안장애라든지 우울증, 조현병 같은 거의 모든 환자들이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절성 기분장애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런 계절성 기분장애는 이 해가 짧아지는 겨울철이 되면은 우울증이 생기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기분이 들뜨는 조증 증상이 유발되는 그런 병이게 되겠습니다. 이런 계절성 기분장애를 가진 환자들은 이 겨울철이 되면서 우울증 증상이 하나로 불면증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햇빛을 많이 보면서 운동을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혼의 위기를 잘 넘기고 다시 맞은 평화로운 아침. 아니 그런데 그래시 또 밤샌 거예요? 저런 오늘도 해 뜨는 걸 보고야 말았네요. 불면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샌 그레씨. 다시 잠을 청해보는데요. 그러면 또 밤에 잠을 못 잘 텐데 정말 악순환이네요. 아니 이 양반이 지금 몇 시인데 아직 자고 있어. 이제 잠드는 거야. 야 진짜 나 잠 한숨 못 잤다. 잠 좀 자자. 자기야 지금 오후 2시야. 자기 어디 아파? 아니 얼굴은 맨날 입꼬리긴 했는데 오늘 더 부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부었네. 아픈가? 몰라. 어젯밤에 감기 기운이 와서 그런지 감기약 하나 먹고 잤거든. 그래서
잠을 못 자나? 자기야, 감기약 먹었다고 잠 못 자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우리 집에 감기약이 어딨어? 감기약 이거 네가 처방받은 거 아니야? 이거 감기약 아니야? 설마 이거 먹었어? 이거 알레르기 약이야. 오 마이 갓. 아, 이거 약 잘못 먹었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불면증이 왔나? 어디서 약을 팔아.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으로 고스톱 그만 치라 했지? 아니 무슨 고스톱이야. 맞고지 맞고. 어제도 1000만 원 올인. 자기야, 1000만 개 맞고 싶어? 이 감기약 잘못 먹으면 이게 부작용으로 이게 불면증이 온다던데 이거 나 지금 불면증 온 거 아니야? 나 잠이 안 와 나 지금.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아주 헛소리만 하네. 빨리 핸드폰 주고 빨리 들어가서 잠이나 자. 나 진짜 불면증 잠 못 자고 있다니까 나 진짜. 아니 나 진짜 잠을 한숨도 못 잤다니까 나 진짜. 불면증 맞아 나 진짜. 불면증이 나니까 나 동서봉한테 물어봐 나 진짜. 그래. 아니기만 하면 핸드폰은 압수야. 응? 압수. 너 해 진짜. 동서보감 알려주세요. 감기약이라든지 특히 감기약 중에 코감기약이나 알러지약 같은 이런 약물들은 이 신경전달 물질 중에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억제하게 됩니다. 이런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억제하게 되는 효과가 이 잠이 많이 오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감기약이나 혹은 알러지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낮 동안에 잠을 많이 자지 않고 좀 졸립더라도 참는 것이 불면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약들에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고 특히 감기약에는 꼭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이 심박동수를 높여서 이게 불면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불면증에 관련된 기록이 있는데 대나무 잎, 특히 오죽이라고 검은 대나무 잎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밀, 그리고 느릅나무 껍질, 그리고 고사리, 사과, 매실 등이 불면증에 도움이 됩니다. 이 약재들의 특징을 보면 전부 다 서늘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과학의 연구를 봐도 신체의 심부 온도, 뇌와 내장의 온도가 일정 정도 내려가면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레씨. 아내도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데요. 그리하여 그녀만의 특별한 내조가 시작됐습니다. 자기야, 잠을 못 자서 어떻게 이 다크서클 내려온 거 봐. 자기야 안 되겠어. 이 홍삼이라도 하나 먹어봐. 자, 쭉. 자기야,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거든. 아이디어? 뭐? 자기가 이 잠을 다 못 자는 게 말이야. 이 몸이 안 피곤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에 우유 배달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뭔 소리야? 무슨 새벽에 이 나이에 그거? 새벽에? 아니야. 그러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려면 또 일찍 자야 되잖아. 그러면 또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잠을 더 못 잘 것 같아.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래? 그럼 이건 어때? 여보, 나 리모컨. 새벽에 우유 배달하는 대신 아내 심부름 전문 배달맨이 됐네요. 그런데 이렇게 몸을 많이 움직인다고 잠이 올까요? 그나저나 그릇이 정말 힘들겠다. I think it's time to blow this scene. Get everybody this stuff together. 그만 좀 시켜라. 그래? 그럼 이건 어때? 산 넘어 산이라더니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키는 아내. 그런데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을까? 괜히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불면증 없는 진짜 사나이로 거듭나기 위해 군대에서처럼 열심히 운동하는 그레씨. 이번엔 불면증 극복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어. 이거 아니야. 이게 다
불면증도 운동 부족에서 나오는 거예요. 빨리 더 해. 뭐 몇 개 했다고 그래. 진짜. 빨리 움직여. 아니가 아니야. 동서보감한테 물어봐야 돼. 동서보감? 지금. 동서보감, 자기 전에 하는 운동이 불면증에 도움이 되나요? 과연 도움이 될까요? 알려주세요. 일정 도움이 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자기 전 한 2시간 이내에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심부 온도가 올라가서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생활 습관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조금 멀리 하시고 그리고 대추차, 매실차를 자주 드시면 불면증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창가에 가서 햇볕을 이렇게 쬐는 것이 반드시 불면증에 도움이 됩니다. 낮 동안에 규칙적이고 격렬한 운동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만 저녁 시간에 퇴근하고 난 뒤에 격렬한 운동을 지속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저녁 시간에 커피를 마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뇌의 각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잠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녁 시간에 너무 늦게 격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수면 위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불면증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다양한 이유로 잠 못 드는 그대들이요. 새해에는 불면증에서 벗어나 보자고요. 제발! 여러분, 기해년 새해에는요, 복돼지 꿈 많이 꾸시고 건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동서보감에게 물어봐 주세요. 불면증 이제 안녕! 건강에 대한 궁금증들이 말끔히 해결되는 그날까지 동서보감은 계속됩니다. 쭉! 네, 오래간만에 이 동서보감 봤습니다. 오늘은 동서보감 불면증 편이었는데 불면증이 또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네요. 그리고 또 요즘 그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그래서 많은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이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겠죠? 네. 됐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불면 우울증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불면증 쉽게 보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불면증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2016년 기준으로 불면증 인구가 5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냥 무심코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관심을 갖고 뭐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도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 삶의 질에서 특히 수면의 질을 빼놓을 수 없는 만큼 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수면의 질 높이기 위해서 좀 노력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네. 밤에 좀 차를 마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수면의 질을 분석해주는 그 밴드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제가 좀 깊은 잠을 자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분석해보고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대라서 확실히 다르네요. 예.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밴드라는 밴드를 차면은 자기 수면을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패턴을 분석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밴드는 이제 아플 때 상처난데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예. 저는 집에 가가지고 그 밴드를 붙일 뻔했는데, 예.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예. 그러게.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도 불면증의 원인이라고 해요. 네.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결혼한 제 친구들은 집에 딱 왔을 때 이제 와이프의 잔소리, 굉장히 불면증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따뜻하게 남편과 아내를 챙겨주는 것도 잠을 잘 자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잠들기 전까지 30분 이상이 걸리거나 잠을 자면서 도중에 자꾸 깨시는 분들도 불면증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요. 내가 좀 불면증이지 않나 생각이 드신다면 전문의와 꼭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올해가 또 황금 돼지해인데 좀 이 불면증 빨리 좀 고치셔서 돼지꿈 많이 꿀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동서보감 잘 만나봤습니다. 자, 동네 발견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전해드릴까요? 자, 이번 소식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다녀왔거든요. 요즘 낮이 짧고 밤이 길어지면서 왠지 속이 좀 허하다, 출출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혹시 그래서 그런가요? 저는 제가 원래 식욕이 좀 있는 편인데 요즘 유독 간식거리가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마트에 가서
과일을 잔뜩 사가지고 주전부리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도 많이 드시는구나. 예. 근데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유지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네요. 저희는 먹으면 바로 살러 가는데. 예. 저도 어제 좀 간식 먹고 나서 바로 지금 보이는 대로 그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 불면증 때문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근데 요즘 또 이제 아시안컵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오늘 새벽이었죠. 네. 중국과의 경기에서 또 우리가 또 2대 0으로 이기면서 맞습니다. 요즘 늦게까지 이 TV 시청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좀 야식을 좀 찾는 분들이 좀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간식 찾으시는 분들 또 요 날 추우니까 아랫목에서 이렇게 집에서 따뜻하게 이불 안에서 먹는 음식들 얼마나 맛있습니까? 특별한 간식들을 준비했는데요. 그냥 간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통 시장에서 즐기는 특별한 간식들 지금 만나봅니다. 추운 날씨에 온몸이 꽁꽁 얼어도 맛있는 유혹 앞에선 늘 입이 즐겁다. 새해에도 활기찬 우리 지역 전통시장. 특히 겨울에 더 손이 가는 메이드 인 시장표 간식들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나이는 한 살 더 먹어서 조금은 아쉽다 하시는 분들 진짜 아쉬운 거는요. 이 겨울철 맛있는 간식을 못 먹는 아쉬움이 제일 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 바로 보이시나요? 포항의 상징 죽도시장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간식들, 여러분들의 입맛을 쭉쭉 올려줄 간식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있어야 할 건 다 있는 포항의 죽도시장. 오늘은 장을 보기 위해서가 아닌 허한 속을 채우기 위해서 찾았는데요. 겨울철이면 더욱 생각나는 죽도시장의 대표 간식. 그 첫 번째 주자는 바로 호떡. 시장에서도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호떡집 중에서 우리의 선택은 바로 요 녀석입니다. 모양부터가 심상치 않죠? 겨울철 간식거리 중에 별미 중에 별미 바로 호떡. 동그란 호떡을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의 편견입니다. 이 집 호떡은요 남다릅니다. 모양새가 달라.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다르다. 호떡하면 동그란 모양만 떠올리셨나요? 하지만 이 집 호떡은 다릅니다. 겨울이면 손님들이 알아서 찾는 길쭉한 호떡을 소개합니다. 호떡에 대한 편견이 그대로 무너지는 비주얼. 야, 생긴 빛에부터 남달라요, 그죠? 네네네. 예, 아니요, 어떻게 호떡을 이렇게 길게 만들게 생각을 했어요? 일반 호떡 동그란 거보다 길쭉한 호떡이면 애들도 먹기 쉽고 일단 들기 쉬워요. 저희는 이렇게 들고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피가 일단 밀가루 아니고 쌀가루입니다. 그래서 드시면 쫀득쫀득. 치즈 호떡 같은 경우는 쭉쭉 늘어나는 그런 재미가 있죠. 기름을 재사용하지 않아서 늘 깨끗하고 튀겨내는 것이 아니라 가래떡 굽듯이 지글지글 구워서 만드는데요. 맛 또한 가래떡에 꿀을 찍어 먹는 듯 달콤하고 쫀득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겨울철 입맛을 사로잡는 꿀 떨어지는 맛. 아, 먹고 싶다. 살짝만 만져도요, 뭔가 탱글탱글하고 통통한 느낌이 들어요.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식감이 좋습니다. 뭔가 입안에서 쫀득쫀득 쫀쫀하게 막 감기는 느낌이 들어요. 평범한 것은 가라. 길쭉한 호떡, 그 알 수 없는 속엔 고소한 치즈도 숨어 있었으니 와, 늘어난다 늘어나. 정말 맛있게들 먹네요. 굉장히 야무지게 먹고 있습니다. 어때요? 생긴 것도 귀엽고 치즈가 쭉쭉 늘어나서 맛있고 재밌어요. 오, 치즈가 얼마나 늘어나요? 엄청 많이. 얼마나 얼마큼? 치즈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뭐입니까? 되게 맛있다고 해서 사진도 되게 맛있게 보이고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남자친구 꼬셔가지고 네. 가자고 먹어야 된다고. 직접 드셔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일반 호떡하고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원래 것보다 좀 떡 같고 되게 쫄깃쫄깃하고 맛있네요. 남자친구분은 어때요? 이게 뭐 따라와서 먹기는 했지만 막상 먹어보니 느낌이 다를 것 같거든요. 저 사실 원래 호떡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니 막 꿀 들어간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되게 너무 담백하니 맛있네요. 네, 치즈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한 11점.
시장이야 구경만 하다 갈 수는 있다 해도 길거리 음식들을 보고 그냥 지나칠 사람 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수제로 만든 어묵부터 도넛에 꽈배기까지 죽도시장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할 간식들인데요. 그중에서도 요즘 SNS에서 핫하다는 닭강정. 매운맛은 안 봐. 저는 매콤한 거부터. 오, 향 좋다. 오, 부드러워. 오, 부드러워요. 맛이 강정이라서 약간 이게 좀 질기거나 혹은 단단할 줄 알았는데 보들보들 식감이 장난 아니에요. 서영석 리포터의 단골집 닭강정. 특히 이 집 닭강정이 특별한 이유는 사장님이 직접 유통하는 생닭을 이용해 만든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식감이 더욱 부드럽고 맛있다네요. 맛있다. 요즘 뭐 얼굴책, 뭐 별스타그램 통해가지고 죽도시장의 간식들 중에도 굉장히 핫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왔는데 맛은 제가 분명히 솔직히 보장합니다. 좋아요 꼭 될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빛깔 좋은 이것은 즉석 소고기 초밥. 고급 일식당에서나 먹을 것 같은 소고기 초밥을 전통시장인 죽도시장에서 그냥 이 맛도 그냥 한 입에 달콤하고 두 입에 육즙, 세 입에 고추냉이의 매콤함과 밥. 마지막으로 찾은 죽도시장의 겨울철 간식은 바로 우리의 전통 과자 강정인데요. 와, 이게 다 종류가 몇 개야? 강정, 현미, 뭐 쌀이며 깨며 등등등등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바로 요거 견과류 강정입니다. 강정!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야, 이거 견과류 강정 맞죠? 그렇죠. 야, 이곳이 그러니까 직접 다 강정을 수제로 합니다. 수제로 하고 맛있고 건강하고 네. 그렇게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아이, 그나저나 맛있다라는 건 제가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제가 좀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맛보는 것도 가능하고 예.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직접 만드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들어서 준다고요? 그렇죠. 갓 나온 거래? 그렇죠. 신선한 거래? 네. 이 집에서는 모든 강정을 다 수제로 직접 만든다고 하는데요. 돌돌돌 돌아가는 뻥튀기 기계에 각종 견과류를 넣고 잘 볶아주는데 그 향이 어찌나 고소한지요. 거기에 조청, 물엿, 계피, 유자청 등을 넣고 견과류 강정을 만듭니다. 다가올 설 연휴 때문에 요즘이 제일 바쁘다고 하는데요. 맛과 건강까지 모두 챙기는 견과류 강정.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바삭바삭한데 네. 찐득한 맛이 없어요. 네, 그렇죠. 고소한데 강정은 보통 고소하기는 한데 이게 먹다 보면은 진득진득하고 입천장 다 까지는 것 때문에 까슬까슬한 것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없네. 네. 단맛도 조청을 들어갔기 때문에 별로 달지도 않고. 오, 그러게요. 달지 않고 고소다. 네. 야, 비법이 뭐예요? 저희들만의 노하우.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네, 그렇죠. 아침 식사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견과류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먹으면 좀 목도 메고 별로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너무 달지 않으면서도 영양까지 챙길 수 있는 요 간식, 더구나 남녀노소 네.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간식. 야, 이거 맛있네. 추천합니다. 꼭 드셔보세요. 2번 드세요. 3번도 먹겠다. 추울수록 더욱 손이 가는 겨울철 간식들. 포항 죽도시장에서 꼭 한번 맛보세요. 네, 죽도시장에서 맛볼 수 있는 주전부리들 이제 쭉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맛있었죠? 예.
화면으로 제가 봤는데 제가 또 먹고 싶네요. 예. 아니 사실 저희가 죽도시장은 뭐 장 보러 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네. 뭐 지인분 들어오면은 구경 가거나 그냥 뭐 시장 구경 한번 가볼까 싶어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추천드려요. 그냥 간식들만 먹으러 네. 한번 이렇게 가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하나 딱 들면은요. 그날 하루가 행복하고 든든해집니다. 꼭 다녀오세요. 저는 예. 영상 보면서 치즈 호떡이 이렇게 쭉 늘어나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치즈가 듬뿍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게 끝까지 늘어납니다. 예. 와, 오늘 퇴근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닭강정도 맛있어 보이고 다 맛있어 보이는데 저는 또 이 저 칼제비, 그또 칼국수를 또 죽도시장에 또 이렇게 모여서 파는 곳이 있거든요. 그 유명한데 거기를 꼭 겨울 되면 꼭 가보고 싶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자주 아마 갑니다. 알고 예. 계실 겁니다. 네. 이제 수제비, 칼국수 합쳐서 그럼요. 칼제비로 예, 나오는 예.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365일 우리 전통시장, 특히 죽도시장에 가시면은요, 이런 간식거리, 먹거리들이 넘쳐납니다. 특히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많은 상인분들이 울상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은 발걸음 해주셔가지고요. 뭐 지역 경기도 살아나고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 전통시장과 관련된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뭔가요? 포항 큰동해 시장에서는요, 포항 최초로 고객 회원제를 실시를 하고 고객 있다고 합니다. 회원제? 예. 네, 이게 뭐냐면요, 이 큰동해 시장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시장 내에 있는 모든 회원 상인 점포 이곳에서 구매 금액에 따라서 엽전을 적립을 해준다고 합니다. 엽전이요? 근데 이 네. 적립된 엽전을요, 또 현금처럼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엽전이 그러니까 네. 일반 그 쇼핑몰의 그 포인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맞습니다. 거군요. 또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엽전으로 이렇게 센스 있게 바꾼 게 적립을 아닌가. 해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네, 한 번 장을 보고 나머지 남은 포인트를 가지고 한 번 더 장을 볼 수 있는 그렇죠. 게 예.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네. 더불어서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요. 내일입니다. 18일에는요. 고객 회원제 시장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기념으로 축제가 이곳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네. 과메기 껍질을 벗기는 이벤트, 네. 버스킹 공연, 그리고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포항 큰 동해시장 위치 알고 계시죠?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포항 큰동해 시장이 지금 이렇게 많은 그 노력을 하는 모습을 좀 자주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반찬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그 큰동해 시장 가보면요. 예, 거기다 또 맛집들도 그 유명한 곳들이 있고 해서 큰동해 시장 한번 가보시면은 여러 가지 좀 구경할 것도 있고 맛볼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식 잘 봤고요. 전통시장 여러분들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 매거진 동네 발견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역의 2세 카페들을 한번 이제 만나볼 텐데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노지연 아나운서가 또 신세대고 2세 카페에 대해서 좀 많이 알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저도 네. 카페에 관심이 참 많은데요. 최근에는 아인슈페너라고 혹시 아인슈페너? 네, 들어보신 적 그게 있으신가요? 뭐죠? 아인슈페너 우유 아닌가요? 네. 그건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군요. 죄송합니다. 예. 착각했습니다. 아인슈페너가 뭐예요? 아인슈페너라고 네. 이렇게 아메리카노처럼 좀 진한 커피에다가 아. 크림을 올려서 먹는 커피거든요. 네, 요즘은 네. 또 그런 메뉴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네. 카페 메뉴는 물론이고요. 네. 인테리어까지 좀 유행을 탑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면요. 최근에 루프탑 열풍이 또 불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루프탑 굉장히 예쁜 곳들만 좀 찾아다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야외나 테라스를 활용한 인테리어가 인기를 끌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오래된 공장이나 옛날 한옥 그리고 조선소를 개조한 카페들도 요즘 많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복고풍이 유행을 다시 타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뭐 있었던 것들, 심지어는 옛날 간판, 옛날에 사용하던 물건들을 고스란히 이제 카페 인테리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뭐 SNS에서도 굉장히 열풍이 불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이색 공간들이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마 몰랐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까? 이게 다른 용도로 이게 오랫동안 사용됐던 곳을 최소한의 인테리어를 가지고 좀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좀 세련되게 꾸민 그런 이색 카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어디를 좀 카페로 바꿨을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하실 텐데요.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특별할 겁니다. 네. 지금 만나보시죠. 도시재생, 공간재생을 위한 노력은 때로 철거와 재개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익숙했던 공간과 사람들은 사라지고 신축 건물을 세우는 것만이 공간재생의 전부는 아니겠죠?
여기 과거의 보스들을 간직한 채 새롭게 탄생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싱크대 공장 안에 구경하기 힘든데 인테리어를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원래 있는 그대로를 살려서 있는 이런 카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낡았다는 이유로 허물고 없애는 대신 오랜 시간 쌓여온 추억은 지키고 새로운 감각과 기능은 더한 곳. 이색적인 분위기와 감성으로 손님들의 눈길 발길 사로잡는 곳. 추억을 머금은 핫플레이스, 공간 재생 카페들을 소개합니다. 포항시 북구 두호동, 간판도 없이 서 있는 정체불명의 건물. 동네 주민들은 이곳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저기 원래 싱크대 공장이었는데요. 뭐라고요? 싱크대 공장. 오늘 갑자기 저 커피 카페가 생겼더라고요. 공장이냐 카페냐 안으로 들어가 보니 눈에 확 띄는 녹색 바닥재부터 심상치가 않은데요. 구석구석 자재의 흔적들과 무거워 보이는 기계까지. 여기 정말 카페 맞는 거죠? 여기는 1990년대 초부터 2017년대 말까지 싱크대 공장으로 운영이 되어지던 곳이었습니다. 이후 기존의 공간을 살려서 커피숍으로 변경을 하는 거를 기획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싱크 공장은 1993년부터 무려 25년간 이 자리를 지켜왔는데요. 싱크대 공장이었던 흔적들을 모두 없애지 않고 그 기록들을 10분 활용해 이색적인 분위기의 카페로 재탄생한 것이죠. 약간의 아이디어와 재보수가 더해져 손때 묻은 세월과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게 된 공간. 이렇게 공장의 분위기를 살려서 인테리어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스토리가 그 기존의 카페 컨셉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신반의를 했지만은 이 공간을 만들고 나서 포항 시민들도 이런 니즈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번 계기로 인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싱크 공장의 추억을 찾아라. 카페에서의 즐거움을 2배로 만들어줄 추천 포인트. 벽면과 서랍 등에 적힌 깨알 같은 글씨 찾기. 공장 기자재는 인테리어 소품이 되고 남은 나무 자재는 포토존으로 변신. 특이한 바닥 역시 기존 공장의 모습 그대로를 살렸습니다. 지금 오픈한 지 반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이제 공사 중이시라고 하시는 손님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인테리어 보시고 특이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은 이제 단골 고객들이 많으세요. 어느새 SNS 핫플레이스가 된 공장 카페. 맛있는 커피와 음료는 기본. 이색적인 인테리어 덕에 이야기거리도 더 풍성해질 것 같은데요. 카페가 된 공장을 찾은 손님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사실 싱크대 공장 뭐 싱크대만 주문을 했지 이런 걸 못 봤는데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서 그런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벽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바닥이 되게 신기해서 사진 찍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싱크대 공장 안에 구경하기 힘든데 또 이렇게 안에 그거를 잘 살려서 이렇게 또 잘 이렇게 커피숍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커피 맛도 좋고요. 두 번째 공간 재생 카페를 찾아간 곳은 포항시 청림동. 그런데 눈을 의심하게 하는 단어 세탁소? 너무나도 익숙한 옷걸이 그림까지 카페와 세탁소라니 이 조합 대체 뭐죠? 그 전에부터 세탁소 했는데 지금은 커피집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이제 카페 자리로 바뀌었는데 모습은 옛날 그대로더라고요. 오래된 벽돌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화사하고 아늑한 카페 공간이 반기는데요. 30년도 더 된 낡은 건물을 허물지 않고 동네를 지키던 세탁소의 추억도 남긴 채로 청림동 주민들의 사랑방이 됐습니다. 네, 이곳은 수익금 전액을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사업에 이용을 하고 있는 저희 사회적 경제 개념의 카페입니다. 1층은 카페로 이용 중에 있고요. 2층 공간은 청림동 지역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오셔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주민 공유 공간입니다. 세탁소가 있던 자리라 그 이름 그대로 세탁소 커피라 불리는 이곳은 청림동의 풍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에게 새로운 공간을 선물했는데요. 카페를 만들면서 오래된 건물 외관과 내부의 흔적들
그리고 세탁소라는 이름까지 남겨둔 까닭은 무엇일까요? 청림동에 사회적 경제 카페가 생길 수 있게 후원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청림동이라는 동네에 걸맞지 않게 화려하거나 어떤 외모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게 되면은 이것은 세탁소였는데 하는 청림동 주민들에게 어떤 낯선 이질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뼈대를 그대로 유지한 채 또 간판도 세탁소라는 걸 유지한 채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카페가 주민들 속에 함께 하고 싶다는 열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탁소의 흔적을 찾아라. 놓칠 수 없는 세탁소 카페의 추천 포인트 들어갑니다. 내부와 분리되었던 계단을 고쳐 구조와 분위기는 살리고 가정집이었던 2층은 예쁜 공유 공간으로 벽면 역시 예전 모습 그대로라고 합니다. 1층 바닥면을 보시면은요, 옛날에 썼던 그 바닥 타일이 그대로 깔려져 있어요. 특히 손님들께서 오시면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창틀을 보시면은 꼭 액자 같다고 하셔서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 창틀 너머로 보이는 풍경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동네 주민들에게는 세탁소라는 이름으로 오래도록 익숙했을 공간이기에 그대로 보존한 공간들과 세탁소라는 이름은 주민들의 과거와 현재의 추억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봤을 때는 그 세탁소라는 그 모습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별로 이제 이 동네에 이질감이 없는데, 이제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인테리어도 굉장히 세련됐고, 그 세련된 반면에 또 이제 세탁소라는 걸 잘 살려가지고 옛날 모습도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인상이 깊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또래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곳인데 이런 카페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 분들과 소통하는 공간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청림동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주민들을 소통하게 하는 행복한 세탁소가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선 향기로운 커피와 함께 새로운 추억들이 쌓여가겠죠? 추억 속으로 영영 사라지기엔 아쉬운 공간들이 핫플레이스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추억은 덤, 이색적인 분위기로 매력을 더하는 공간재생 카페에서 올해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우리 지역 공간 재생 카페들을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특이한 곳이 참 많고요. 또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추억, 우리 지역의 그 추억들도 잘 보존하면서 인테리어 비용도 사실 좀 많이 저렴할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도 새로운 그 트렌드를 이렇게 접목해서 만든 그런 카페들이라서 참 그 좋은 시도인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화면으로 오늘 보니까 그 아까 싱크 공장은 간판이 없었잖아요. 예. 네, 근데 요즘 이렇게 핫한 카페들을 보면 간판이 다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아마 좀 나만의 공간 이런 걸로 좀 간직하고 싶어서 그런 예전에는 그러니까 일단 그 가게를 하게 되면은 간판부터 막 크게 맞아요. 막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제가 아까 예전에 네, 세탁소 카페도 그렇고 예. 간판이 되게 간단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그렇더라고요. 예. 무엇보다도 SNS 하기 참 좋겠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요새 굉장히 특이함을 넘어서 이제 특별함으로 다가오는 카페들인 것 같은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좀 정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우리 골목, 내가 살던 흔적, 나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정이 있는 카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특별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가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그 세탁소 카페 같은 경우는 또 좋은 카페네요. 또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네. 카페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착한 가게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예, 수익금 전액을 우리 포항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네, 일하고 네. 계시죠. 포항 모기업의 후원으로 포항 나눔 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는 만큼 이웃에 대한 사랑도 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와, 정말 이렇게 좋은 일까지 하니까 참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은데 네. 근데 한편으로 이 영상 보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네. 많으실 것 같아요. 왜요? 뭐 저 싱크 공장은 그러면 망한 건가? 어떡하지? 아, 이런 그런 분들 걱정하실 수도 계실 있겠네요. 것 같은데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하지만 근데 뭐 아니죠. 그런 네. 걱정일랑 잠시 네. 접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세탁소, 알고 계시는 싱크 공장 지금 여전히 여러분들 주변에서 열심히 활발하게 왕성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그렇습니다. 마세요. 네. 예, 잠이 주민들에게 익숙하고 또 친숙했던 공간들이 이렇게 새롭게 근사하게 재탄생을 해서 또 다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또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또
탈바꿈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주민들의 추억이 쌓인 그런 공간으로 앞으로도 계속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간, 참 이 공간 아깝다, 이 공간 멋지다 하는 곳들이 있다면요. 저희 동네 발견 SNS 홈페이지 깨톡창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넘쳐요, 남아요. 받아가세요. 네, 자 동네 발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제 노지한 아나운서가 첫 방송이었는데 네. 그래도 소감을 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참 긴장 반 설레는 반으로 아까 시작을 했는데 네. 정말 오늘 너무 재밌게 잘 촬영을 마쳤고요. 네. 또 진짜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색적인 장소들이 많았잖아요. 네. 제가 포항에서 이제 새로 와서 네. 요즘 핫플레이스 찾기에 아주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좀 정말 다양한 장소들, 주말에 갈 곳들 하나를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하나하나 성장해가고 하나하나 배워가고 포항과 친해지고 알아가는 우리 노지한 아나운서가 될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동네 발견의 모토 따뜻함입니다. 따뜻한 눈길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화이팅! 네. 자 이번 주는 그 노지현 아나운서 옆에 서영석 씨 잘생긴 분이 이제 계신데 네. 다음 주에는 그 박동주 씨라고 여성분이 오세요. 예. 그분도 또 같이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할지 궁금해지는데 너무 기대가 좋습니다. 됩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좀 더 알찬 소식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